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자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천자문 제25강째입니다. 25강째는 칠판에 묵비사염 시찬고양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자, 묵비사염 시찬고양. 이거는 묵하면 우리 묵자인데 여기서는 묵자를 이야기합니다. 묵자. 묵비, 묵자가 슬퍼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염, 실이 물드는 것을 보고 슬퍼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이 물들라 그러면은 옛날에는 자연 염색이었으니까는 파란 것에 물들이면 파랗게 되고 노란 것에 물들이면 노랗게 되는, 즉 이거를 묵자가 인간의 성품은 본래 선한데 후천적인 습관에 의해서 선하지 못하게, 즉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된다 하는 이것을 보고서는 슬퍼했다. 이런 이야기가 묵자 이야기입니다. 묵자라는 사람 이름은 묵적이라는 사람인데, 묵자의 우리 적자 꽁깃적자입니다. 새깃털적이라고도 하고 꽁깃적이라고도 하고. 자, 묵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유학자 출신입니다. 유학자, 즉 공자가 죽는 해, 즉 공자가 죽고 바로 태어난 사람이 묵자거든요. 그래서 유학 공부를 해가지고 오히려 뒤에는 유학을 비방하고 공자를 욕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묵자는 이제 사상집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려면은 묵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묵적이지연 묵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참조를 하시고, 자, 그 책에서 묵자가 강조하는 한 10가지 정도 이 묵자가 강조하는 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유명한 게 겸해설입니다. 겸해설. 겸해설, 이 말은 두루두루 네 아버지 내 아버지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균등하게 사랑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묵자라는 사람은 이 용병 집단인데, 즉 용병 집단, 돈을 받고 어디 팔려가서 전쟁을 대신해주는, 그래서 묵자는 전쟁주의자가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전쟁을 없애자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없애자는 게 비공설이에요. 겸해설, 비공설. 그 다음에 공자를 이제 비방하고 이 유학을 비방할 적에는 유학은 너무 예에, 허례, 허식에 너무 치우치고 예를 차리기 위해서 장례식까지도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장례식을 할 정도로 너무 이거는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삶이다. 그래서 장례를 좀 간소하게 하자. 그게 절장설이거든요. 절장설, 장례 예절을 좀 줄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장설. 그럼 또 하나는 이제 절용설이라고 해서 용품을 좀 전략하고 아끼자 하는 절용설. 뭐 이거 말고도 한 10가지 정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겸해설, 비공설, 절장설, 박장설, 적장설이라고도 하고 박장설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전용설. 자, 이런 식으로 묵자의 사상도 나름대로 일리도 있고 읽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묵자의 사상이, 겸해설을 비롯한 이런 사상들이 거의 예수 사상하고 비슷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최초의 예수는 묵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겸해설, 기독교도 박해 사상이니까는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자에 대한 이야기, 묵비사염. 그래서 묵자가 볼 적에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고, 선하게 태어난 거는 묵자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하게 태어났는데 후천적인 습관에 이끌려서 선하게 되지 못한다 하는 이런 것을 슬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묵비사염. 자, 그 다음에 시찬고양, 이제 시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경에서 고양편이라고 했습니다. 시경 고양편은 뭔가 하면은, 시경 고양을 노래한 소남편이라고 했는데, 시경 제일 첫 번째 우리 주남편, 소남편이거든요. 그 소남편에 보면은 고양, 즉 작은 염소 이야기 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 소남편의 교양편 주 내용 뭔가 하면은, 남국의 대부가 이제 서쪽 지방을 다스렸던 그 문왕의 교화를 입어가지고 아주 전략하고 검소하고 정직한 그런 문왕의 그 정사를 잘 본받아서 그 문왕의 덕을 찬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양가죽 옷이여, 뭐 흰실로 꿰맨 5군데 솔기로다, 뭐 양가죽의 흰실로 꿰맨 그 솔기가 색깔이 아주 순박하고 순일해가지고 습기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즉 쉽게 단적으로 말하면은 문왕의 훌륭한 그 정사를 남국을 다스리던 대부가 찬미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고향편을 찬미했다, 찬성한다, 찬미한다 할 적에 고향편을 찬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묵비사염 시창고양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하나씩 보면서 좀 글자 풀이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묵자는요, 요 위에 거만 하면 이게 거물흑자거든요. 거물흑. 밑에 점 4개 요거는 불이고요. 가운데 있는 흑토 요것도 불입니다. 불. 위에는 요거는 굴뚝 모양이에요. 굴뚝 모양. 즉 불을 떼니까, 밑에서 불을 떼니까 굴뚝의 새까만 연기 또는 그을린 모습 이런 거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또 검게 먹물로 검게 어떤 칠을 했다 이런 뜻도 있고요. 묵자. 그럼 옛날에 또 우리 자료 책자를 보면은 오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형. 오형에 이 묵형이 들어갑니다. 오형. 제일 가벼운 형벌이 묵형입니다. 묵형이라고도 하고, 또 경형이라고도 합니다. 경형. 거물 흑자 옆에요. 그리고 경형. 경자입니다. 자자할 경자예요. 자자한다. 글자를 색에 넣는다 이 말이거든요. 자자. 즉 묵형이라고 하고 경형이라고 하고, 너는 죄인이야 하고 어깨나 얼굴에 이 제목을 이 자자해서 즉 색에 문신으로 색에 넣는다 이 말이거든요. 오형 중에 묵형이 그래도 제일 작은 얕은 처벌에 속합니다. 자, 묵형이고, 우리 경자 요거는 우리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무슨 뭐 경을 칠 놈 하고 좀 망나니 같은 애들을 보고 욕을 할 적에 야 이거 경을 칠 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경을 칠 놈 할 때 욕이 바로 요 경자입니다. 자, 묵형. 그 다음이 이제 이 코를 베는 형벌이 있어요. 코빗자 옆에 칼도자. 코빗자 옆에 칼도자. 비형. 코를 베는 형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리 자르는 형벌도 있습니다. 월형, 의형, 월형, 여기도 하고. 자, 네 번째, 우리, 궁형이라고 있죠. 궁형. 거세하는 궁형. 다섯 번째, 3번째는 우리 궁형을 당했잖아요. 궁형. 남자나 여자나 다 궁형을, 여자도 있습니다. 자, 궁형. 다섯 번째가 이제 대벽형이라고 하거든요. 대벽사형. 대벽형, 대벽하면 사형을 대벽이라는데, 요거를 이제 오형이라고 그럽니다. 오형 중에 묵형이 그래도 제일 가벼운 형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이제 거물 흑자 밑에 흑토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먹을
지금은 우리 먹을 추출할 적에 불을 떼가지고 굴뚝에 그 끓음을 끓여서 고착시켜서 먹을 만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검은 흙에서 아마 먹을 채취를 했던 것 같아요. 밑에 흙도 가지니까. 자, 검은 흙 또는 뭐 재가 날려서 검게 따고 합성돼서 그 먹처럼 된 그런 검은 흙에서 채취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풀 비자는 안일 비자의 밑에 마음심이니까는 내 마음속에 안정되어 있지 않고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안일 비자니까, 그죠? 또는 비방할 적에 다른 사람의 비방을 듣고 참 비방이나 이런 거에 슬프다, 이런 뜻도 되겠고, 하여튼 마음은 마음인데 정상적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우리 설풀비라고 하죠. 자비심이니 뭐 비애니 할 적에. 사자는 실사가 두 가지예요. 실사 두 개 이렇게 쓰는데 밑에 점이 이렇게 많으니까 앞에 거는 이렇게 쓰고 뒤에 거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실사를. 이 실사를 제가 지금 행서로 적을 때 이렇게 적거든요.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실사. 실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은, 이런 실은 다 명주실이에요. 명주실. 누에 고치에서 나오는 동물성실. 그걸 명주실이라고 그러죠. 한 가닥 있으면 이게 작을 요. 요거는 누에 고치 실 한 가닥입니다. 작을 요. 글자 속에 우리 여기 힘력자가 들어가면은 어릴 유잖아요. 힘이 작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니까는 그래서 어릴 유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두 개 있으면 이거는 작을 유자입니다. 두 개 있으면. 두 개도 쓰죠. 우리 지킬 숫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잖아요. 지킬 숫자 붙이면은 요거는 김새 기자잖아요. 작은 김새. 작을기, 김새기, 거이기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작은 김새가 있는가 싶어서 밑에 요거는 지킬 숫자입니다. 사람이 창을 들고 망을 보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가 이제 제대로 쓰면은 여기다가 점 찍으면 요게 사람 인이거든요, 요게. 자, 그래서 요게 망볼 숫자예요. 수루 할 적에 우리 이순신 장군 수루를 요래 쓰거든요. 자, 수루. 망보는 누각 이런 뜻입니다. 자, 요럴 적에 우리 두 개도 또 쓰이죠, 그죠? 요렇게 하면 작을 유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되면요. 요거는 다섯 가닥입니다. 우리 실 한 올, 두 올 그러잖아요. 실 한 오락이라고도 하고, 한 올이라고도 하고요. 다섯 올 멱자입니다, 이거는. 단독으로 쓰이면은 다섯 올 멱자예요. 오홀 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다섯 가닥. 또 다섯 가닥 다음에 이게 열 가닥이잖아요. 열 가닥이 되면 이건 이제 실사가 되는 거예요. 열 가닥이 꼬여야 실 한 가닥 실이 됩니다. 그래서 실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염자 볼까요? 염자. 물 숫자의 9자의 밑에 나무목입니다. 물들일 염색한다 할 때 염자거든요. 그래서 염색하는, 옛날에 염색은 요 밑에 나무목은 나무나 식물 이런 데서 염색하는 그 원료를 채집해서 염색을 했다, 자연 염색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 물수의 9자인 요게 괴자입니다. 구멍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샘물 모양입니다. 즉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모양. 즉 식물이나 이 나무나 이런 데서 자연 염색하기 위해서 염색할 거리를 캐와가지고 샘물에, 즉 물에 담궈서 그 색깔을 얻었다 이런 뜻이겠죠. 요즘처럼 화학 염료가 아니고 자연 염료, 자연 염색, 천연 염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시찬 고향 할 때 시 보십시오. 시. 우리 시 하면은 시.
우리 사람의 감흥이 일어날 때 또는 어떤 생각, 사상 이런 거를 아주 함축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나타내는 게 시죠. 또 중국의 시는 전부 음률이 있는 이 노랫가락처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음률적으로 표현한 게 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자, 글자상으로 보면은 시에 보면은 말서문에 절사자인데 절사자는 원래 절이 아니고 절은 한나라 전환시대에 우리 전략이 장관하고 있네요. 전환시대 AD 67년경에 인도에서 성녀가 처음으로 중국으로 들어와서 불경하고 이 스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AD 67년 전환시대니까는 이 시자는 이 전환시대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 글자는 생겨 있었으니까 이거를 절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절사자가 글자 속에 나오면은요. 글자 속에 나오면은 세 가지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관청시. 우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도 관청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자, 사슴시, 사복시, 봉상시, 전부 시자를 요거로 쓰거든요. 관청시. 밑에는 요거는 마디촌이니까 이거는 손이고요. 위에 흑토 요거는 발입니다. 발 모양. 요게 또 우리 그 지도사 과정이라고 있는데 그 지도사 과정에 요게 시험 문제예요. 위에 있는 흑토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손과 발을 달아서 열심히 일하는 관청 시자입니다. 원래 뜻이. 자, 두 번째, 이 관청, 나라님이 있는 임금이 사는 이 관청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야 된다 해서 모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모실 시. 이런 사람들을 믿어야 된다. 믿을 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절사의 원래 뜻이거든요. 절이란 거는 언제부터? 전한 AD 67년 요때부터 절이라고 이제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속에 절사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나오면은 요런 세 가지 뜻. 믿을 시자는 이제 마음을 믿어야 된다 가지고 앞에 마음심을 요래 써가지고 믿을 시라 그러잖아요. 모실 시는 또 사람을 모신다 가지고 사람민을 붙여가지고 이러면은 모실 시가 되고, 관청시는 단독으로 관청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변형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시는 말은 말인데 제일 믿을 수 있는 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믿을 수 있다는 말은 제일 품격이 있고 고상하고 함축적이고 이런 말이 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를 항상 우리가 최상위에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어체로 말하는 거는 시라고 볼 수가 없는데 시는 음률도 맞춰야 되고 또 함축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축약적인 표현, 그래서 고급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그렇게 얽는 말이 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고차원적인 또는 품격 있는 그런 언어 선택, 그런 말을 쓰니까 오늘 시인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단계 위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시자. 그리고 공자도, 시의 달인도 공자잖아요. 공자. 시와 관련된 이야기는 논어책에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논어책에 보면은 공자가 시경을 3,000편 이상 되는 그 주나라 시를 공자가 305편으로 줄였거든요. 안 좋은 내용들 다 없애고 305편을 줄이고 나서 공자가 시를 공부하니까는 시 301원이 폐지왈 시경이 305편인데 지금 논어책에는 그냥 300 어림 잡아서 어림수로 300이라고 그랬어요. 시 301원 한마디 말로서 폐지왈 한마디 말로서 폐지 그것을 덮자면은 즉 한마디 말로 표현하자면은 생각 사자 없을 무자
간사할 사자입니다. 자, 생각에 간사함이 없더라. 사악함이 없더라. 그래서 공자식 표현을 빌리자면은 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를 다 공부하니까는 내 생각에 사상에 간사하고 사악한 마음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표현을 한 게 사무사죠. 이 사무사 내용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우리 조선의 태계 선생, 태계 이황도 태계 이황의 그 4대 그 좌우명이 있습니다. 4대 좌우명 중에 사무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생각해보죠. 시를 왜 공부하느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품격이 있고 믿을 수 있고 고상한 그런 고차원적인 함축적인 단어 이런 속에 내 성정을 함량하고 성정, 성품과 겉으로 드러나는 정, 성정을 함량하면서 생각하는데 사상에 생각에 간사하고 사악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를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자 아들이 공리라는 공자 아들이 있었는데 공리가 어느 날 이 뜰을 지나가다가 공자가 불렀습니다. 야 아들아 요즘 시를 공부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는 아닙니다.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하니까는 공자가 한 말이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불학시하면 무의언이라.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불학시. 자, 이것도 논어책에 나옵니다. 불학시. 시를 배우지 않으면은 무의언. 자, 여기에 이제 무의라는 말은 뭐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말은 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 이 말은 바로 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제대로 된 말, 좀 조리 있는 말, 품격 있는 말, 이런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더 문제, 시 말고 또 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자 아들이 물러나와서 시를 공부했고, 또 어느 날 공자가 또 떨어 계시길래 아버지가 불러서 공자가 말하기를, 야, 요즘 예를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예, 아직 공부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불학예, 예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배우지 않으면은 무일입, 설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설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예라는 거는요, 예는 누구나 지켜야 되는 보편 타당한 사회적인 질서, 이런 걸 예라 그러는데, 그런 예를 배우지 않으면은 무일입, 설 수가 없다. 이 말은 제대로 된 위치, 지위, 그런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시에 대해서는 논어책이든 맹자책이든 뭐 대학 중요책이든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다 시경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고 또 공자 논어책에는 또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찬자 보십시오. 우리 찬양한다, 찬성한다. 저게 먼저 선자 두 개 밑에 쪼개 뺐자. 요거만 해도 우리 도울찬 내가 단독으로 쓰이죠. 자, 밑에 쪼개표가 있어요. 이거는 요때는 재물을 나타내는 이 선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먼저 선자 두 개, 앞장설 선자 두 개, 앞다투어 갈 신자입니다. 즉 선물이나 재물을 들고 서로 앞다투어서 걸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서 말로서 더 보태어서 칭찬한다, 칭송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찬양한다는 뜻이 나옵니다. 찬양, 찬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꽃자 보시면은 위에는 양양자고 밑에 점 4개입니다. 그게 점 4개 여기에 불화자니까는 불에 거슬린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검은 색을 띤 검은 염소 고자입니다. 검은 염소고 또는 작은 염소고라고도 하고 작은 양고라고도 하고 고자인데 작은 염소, 작은 양 또는 검은 염소, 검은 양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양양자는 요게 양의 뿔 모양을 그린 거예요. 자, 양의 뿔 모양 요렇게 양양자 요렇게 그려놨습니다. 양 뿔 모양만 보고 그린 글자가 양양자입니다.
소자도 마찬가지. 소자도 소뿔 모양만 그린 겁니다. 개견이나 돼지 신화 이런 거는 전체 모습을 그린 건데 양양이나 소자는 뿔 모양만 보고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 25번째 묵비사염 시창고양 정리하겠습니다. 묵비사염, 묵자는 실이 물드는 것을 보고 슬퍼했다. 검은색으로 물들이면 검게 변하고 노란색으로 물들이면 노랗게 변한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 이야기. 본래 성품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습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환경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선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을 슬퍼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시기에서는 또 고향편을 찬양했다. 고향편은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그 양가죽 그 옷에다가 흰 실로 아주 순백한 그 물 안 들인 순백한 색깔이 섞이지 않는 순백한 색깔로 가지고 꿰맨 솔기 그거를 읊으면서 문왕을 칭송하는 시가 바로 고향편이거든요. 시창고향 시에서는 시경에서는 고향편의 예를 들어서 찬양을 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은 제 25강째 이걸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행유현 경념작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